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5분 발언을 통해 이태원 12구 참사와 경제위기, 안보위기, 헌정질서 파괴 위기의 원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과 무책임, 그리고 정권의 사악함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을 고발함과 함께 퇴진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된 윤 대통령의 죄악은 아주 선명해 보였는데요. 누구라도 부인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으로 국가부재 상태를 만들어 국민을 지키지 않은 죄, 무능을 넘어 무관심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죄, 위헌 위법한 시행령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한 죄, 외교 참사와 막말 파동, 그리고 이를 덮으려고 거짓말한 죄,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든 죄,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한 죄,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죄, 헌법상 정교분리 위반을 8대 죄로 꼽았는데요. 1200%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을 고발하겠습니다. 이태원 12구 참사와 경제위기, 안보위기, 헌정질서 파괴 위기의 원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정권의 사악함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부재 상태를 만들어 국민을 지키지 않은 죄를 고발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국민들이 압사당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해도 국가는 외면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156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강릉에 낙탄이 떨어져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각자 도생만을 반복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가 부재 상태를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둘째, 무능을 넘어 무관심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죄를 고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금융위기입니다. IMF의 버금가는 구조조정과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와 민영화로 가진 자들의 배만 더 불리고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1조 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겠다고 합니다. 무관심으로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셋째, 위헌 위법한 대통령령 통치로 헌법 질서를 파괴한 죄를 고발합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위반한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는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에는 경찰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고 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검찰개혁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입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커다란 죄악입니다. 넷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와 막말 파동, 그리고 이를 덮으려고 거짓말한 죄를 고발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와 욕설에 이은 거짓말은 재앙 수준입니다. 미국까지 가서 1분도 못 채운 한미 정상 대화를 했고 굴욕적 한일 정상 차담에 이어 욕설과 막말까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차의 수출은 어려워졌고 경제 보복 위기가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와 막말, 거짓말은 그 피해를 국민에게 떠안기는 죄악입니다.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드는 것을 고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전문성 없는 측근 검사 출신으로 채워 삼권 분립을 검찰 중심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검찰 독재입니다. 이렇게 발탁된 자들은 전 정권 지우기와 검찰 독재 연장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을 형해화시키는 검찰 독재는 헌법 위반이자 심각한 죄악입니다. 여섯째,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한 죄를 고발합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은 감사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2조 1항은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긴 하나 직무는 독립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죄악입니다. 일곱째,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죄를 고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무차별적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 보도도 해명 대신에 판돈을 걸자고 하면서 고발과 수사로 응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 차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대통령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8째, 헌법상 정교분리 위반의 죄를 고발합니다. 헌법 제20조 2항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종교나 미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천공과 건진법사 등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의혹 해소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행보마다 천공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대통령이 정교 분리를 위반하고 있다면 탄핵 사유이자 죄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충고하겠습니다. 거짓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신통한 책략은 천운을 뚫어 국가 원수에 이르렀고, 형식적 법치와 원칙을 앞세운 기묘한 계략은 이 땅에 군사 독재를 능가하는 검찰 독재를 이루었구나. 벼락 대통령이 되어 반년을 충분히 누렸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원은 이 같은 8대 죄악을 언급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짓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신통한 책략으로 천운을 뚫고 국가 원수에 이르렀고, 형식적 법치와 원칙을 앞세운 기묘한 계략은 이 땅에 군사 독재를 능가하는 검찰 독재를 이루었구나. 벼락 대통령이 되어 반년을 충분히 누렸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노라라며 공개 퇴진을 촉구했는데요.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을 원샷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초선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도 않는 강인함과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김용민 의원. 끝까지 믿고 응원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쓰다가 저도 이렇게 눈물이 막 복받쳐가지고요. 의원님들이 오셨으니까 같은 내용인데, 저희 현장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했고요. 진짜 최일선에서, 특히 소장님 같은 경우 그 지휘팀장하고 최일선에서 제일 먼저,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가셨고요. 그 현장 제일 먼저, 제일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셨던 두 분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뭐 업무를 하다 보면 조그만 실수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처음으로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우리 소방이었는데, 돌아오는 게 정작 그분들을 어제부로 입건했고 2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 내용 자체도 제가 보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걸로 이렇게 걸어서 넘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하겠지만 지금 여기 오신 의원님께서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와 좀 주십시오. 저희는 할 만큼 다 했고요.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12구 참사에 대한 축소 은폐,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면 이분들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2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최성범 서울용산 소방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안전 확보 업무상 이행을 게을리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일선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출동했던 최 소장의 현장 대응은 적절했다며 경찰 수사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부 등이 아닌 소방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을 지휘하며 손까지 떨어가며 상황을 브리핑하던 최 소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 정부는, 행안부는, 서울시는, 용산구는 어떤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던 때였는데요. 실질적인 현장 컨트롤 타워는 바로 최 소장이었습니다. 특수부는 최 소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회피 제거할 업무상 주의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현장 도착 당시 소방비상 대응 2단계 발령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도 2단계 발령을 하지 않았다. 현장 소방대에게 인명 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적절하게 지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 소장은 첫 119 신고 접수 13분 뒤인 밤 10시 28분 참사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현장 지휘팀이 밤 10시 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최 소장은 현장 상황을 살핀 뒤 주변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밤 11시 13분에 발령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현장에서 대응한 건데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모를 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할 소리는 아닌 거죠. 기소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포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 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참사 당일 50분 뒤에야 현장에 나타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 거죠? 소방당국은 경찰 수사 방향에 불편함을 드러냈는데요. 2일 소방청 119 대응국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 소장은 당시 현장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성명을 통해 지금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도록 지켜볼 것이다. 꼬리 자르기식 희생양을 만든다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게 책임 떠넘기기,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면 뭘까요? 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왜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걸까요? 또 그 시각 손 놓고 앉아있던 경찰 실무자들은 왜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이게 과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죄는 우리 국민들께서 영문도 모른 채 참사를 당한 지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임을,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슬픔과 분노를 간직한 채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진상규명에 소극적입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은 결국 셀프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 있는 경찰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이 사건의 진상과 진실들을 규명해 나가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를, 그 결과를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완전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특검을 위해서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우리 민주당과 우리 당원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수 있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충실한 일꾼으로서, 대리인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이 당한 이 참사의 진상과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